너만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증권계의 척도사 3사만 척성된 시즌 3입니다. 척이 온다, 척이 와. 인터넷 게임 다시 열리는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중국 국가 출판서 NPPA는 1년 6개월 만에 44개의 게임에 대해 외자판호, 다시 말해 중국의 다른 국가의 게임 개발사가 만든 작품을 중국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발표했습니다. 사드 이후에도 2020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2021년 검은 사막 모바일 등이 판호를 발급받은 적이 있기는 했지만 인기 IP를 다수 포함한 대규모 판호 발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금번 판호를 발급받은 국내 게임은 총 7개로 넷마블의 제2의 나라, A3 Still Alive, 샵 타이탄, 스마일 게이트의 로스트 아크, 에픽 세븐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M, 엠픽셀의 그랑사가 등입니다. 국내 게임 이외에 글로벌 유명 게임인 라이엇 게임즈의 슈팅 게임 발로란트, 포켓몬 IP 기반의 포켓몬 유나이트 등이 판호를 발급받으면서 추가적인 중국 게임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는 것이죠. 외자판호 발급 재개는 콘텐츠 섹터 전체의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3년 추정되는 중국 게임 시장 규모는 45조 원 이상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22%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한한령 이후 한국 게임사의 중국 직접 진출은 불가능했고 단지 현지 개발사에 게임 IP를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형태의 제한적인 수익만이 가능했으나 이번 재개로 현지 퍼블리셔를 통한 진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중국은 일본과 함께 가장 큰 특이한 하위 문화 즉 서브컬처 게임 시장으로 판호 발급 재개는 국내 서브컬처 게임 개발사들에게 특히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제작사 유포터블의 유명한 원신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중국 모바일 매출 6위를 기록했으며 PC 컨솔 게임 매출까지 포함한 실제 매출 규모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페이트 앤 그랜드 오더, 가디언, 테일즈와 같은 글로벌 서브컬처 게임들에게도 중국은 일본, 미국만큼이나 주요한 시장이다라는 것이죠. 이번 근본 외자 판호를 받은 넷마블과 리니지로 유명하죠. NC소프트를 차트에서 보듯이 두 종목 모두 월봉상 바닥 탈출을 모색하고 있어서 21 이평선 부근까지 조정 시 진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추천 정보 세림 BNG입니다. 주요 제품 현황에서 보듯이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진공성형 사업 부분과 친환경 생분해 원료를 활용한 생분해 필름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268조에 달하는 바이오 플라스틱 프로젝트 재개 기대감입니다. 총 투자액 268조 원에 달하는 바이오 플라스틱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 하에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일회용 사용 제한을 강화하면서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 제공 및 판매를 금지하였고 1년 계도 기간 이후 일회용품 사용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봐왔던 검은 비닐봉투가 사라질 날도 얼마 안 남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환경부가 생분해성 수지 재질의 봉투를 2024년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으로 세림 BNG의 생분해 쇼핑봉투 판매량 증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죠. 세림 BNG의 생분해 쇼핑봉투 매출은 지난해 3분기 누적 95억으로 이미 2021년 연간 매출액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에 착수한 미국 생분해성 시장의 선점입니다. 미국 연방총무청은 얼마 전 연방정부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일환이고 2032년까지 미국 내 국립공원과 국유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와 유통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생분해성 재료나
100% 재활용된 재료 사용 등 플라스틱 제품 금지에 따른 대안도 마련되는데, 이에 토양 매립식 미생물에 의해 100%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고도화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국내 150여 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을 위해 납품 레퍼런스를 보유, 미국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장 중인 세림 B&G의 본격적인 고성장세가 예상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석유화학 정유업계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진출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주요 석유화학 정유업체들이 앞다퉈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잇따라 진출, 폐플라스틱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도시 유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에서 친환경 사업으로의 전환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SK 지오 센트릭은 울산에 6만 5천 평 규모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를 조성, 연간 20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는 계획이고, GS 칼텍스 역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 정제 공정에 투입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롯데케미칼은 타사와 협력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변화는 진공성형 기술을 이용한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와 친환경 생분해 원료를 이용한 생분해 필름의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세림 B&G의 수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림 B&G의 과거 주가 상승기 좌측 박스 두 개를 보시면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힘에 의하여 주가가 상승하였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한 상태에서 기관 외국인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죠. 차트상 사도 되는 자리인지 주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4,490원 고점을 형성한 이후 큰 폭으로 하락, 지금은 역사적 최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68초 바이오 플라스틱 프로젝트 재개 기대감,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에 착수한 미국 생분해성 시장 선점 등 현재는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매수 추천 목표가 손절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원 내외 쪽에서 분할 매수하시기 바라겠고, 2200원을 초단기 목표가, 내려오는 20주 이평선 부근이 2700원을 중단기 목표가, 지난해 7월 고점 부근이 4300원을 장기 목표가로 드리고 1800원을 손절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남환 선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속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